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입니다. 자, 입학 전형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재학교를 처음으로 입학 전형 평가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은 아니고 이제 고입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학 전형 평가라는 게 뭐냐면 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뭘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학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이런 문제를 냈는데 왜 냈는지 알아? 우리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냈고 이 문제의 답은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면 우리가 높은 점수를 줬어 라는 식의 가이드라인과 기출문제 그리고 해설, 모범 답안까지 좀 많이 제출을 합니다. 실제로 대학교에서 수십 페이지, 실제로는 100페이지 넘게 문서를 발표를 하면서 취지는 뭐냐면 약간의 이제 그 전형의 투명성을 강조를 하면서, 야, 우리 학교는 이런 거 보니까 너 준비 잘 해서 우리 학교 올래? 약간 이런 게 있고, 이제 교육부나 정부에서도, 야, 니네가 무슨 시험 문제 내는지 안 가르치면 애들이 어떻게 니네 학교를 가니? 야, 니네가 안 가르쳐 주니까 자꾸 학원 가서 배워갖고 시험 공부를 하지 않니? 문제가 생기지 않냐? 그래서 뭐 사교육을 조금 감소시키고 공교육이나 또는 학생들이 스스로 준비해서 대학을 좀 갈 수 있게끔 해줘라 라는 취지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뿐만이 아니라 특목고라고 하는 뭐 과고, 뭐 외고, 자사고, 영재고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이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산하가 아닙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런 영상 올린 적 있죠? 서울대학교는 어느 학교, 고등학교 출신들이 많이 가느냐? 라고 얘기하면 그 예전 용인외고 아시죠? 지금 이제 외대부고라고 부르는데 1등입니다. 1등 막 70명, 60명씩 가는데 거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영재학교는 좀 빠져있죠. 왜?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줍니다. 발표하지 않겠다. 나 거기 순위 매기는 거 싫으니 괜히 회자되는 것도 싫고 얘기하지 않겠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약간의 강제력을 발휘해서 니네가 어떻게 특이하게 독야청청해, 니네도 좀 오픈을 해. 깜깜이 입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던데, 니네가 무슨 문제를 내는지를 좀 알려줘야 학생들이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겠어? 그래야 학원으로 가서 비싼 돈 주고 공부하지 않지? 이런 취지로 한번 시켜본 겁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오픈을 좀 해라 라고 하면서 뭐가 나왔냐면, 총 8개의 영재학교 중에서 대구가고랑 세종예술영재학교 이 두 곳이 이제 올해 처음으로 기출문제를 오픈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8개 영재학교 중 2곳, 세종영재, 대구가고, 그 다음에 2, 3단계 기출문제를 공개했고, 그런데 이제 기출문제를 공개한 만큼이면 오케이, 오픈했으니까 됐잖아 하고 얘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 작년에 냈다 라고 그냥 알려만 준 거죠. 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런 문제를 냈는지도 오픈을 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자, 야,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수학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수행평가 문제를 숙제로 준 겁니다. 문제풀이를. 그런데 답을 안 가르쳐 준 겁니다. 답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떻게 해? 혼자 풀어서 내는 친구도 있겠지만 수행평가라고 하는 게 점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이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친구한테 질문을 하거나, 그쵸? 여러분들 바로 그 생각, 학원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수행평가인데요, 이거 답이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 공개만 하는 거랑 시점이 좀 문제가 되는데, 자,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만 먼저 약간의 보충 설명이 필요한데,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 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모집 인원은 한 8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문제가 왜 불거지고 얘기가 되냐면, 예전에는 특기자 전형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 중에서 상당 부분 그냥 특목고 학생들을 뽑는 약간의 채널을 좀 통로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대부분의 특목고 학생들은 그 루트를 통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경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약간의 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기자 전형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랑 섞여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0명 학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 때문에 입시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약간씩 세부적으로 다르긴 하겠지만 요거 보셔야 됩니다. 5월이나 6월에 서류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입시 요강을 짜잔, 올해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하고 한 달 있다가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예전에는 이것도 학교 마음대로 다 해가지고 막 중복 지원이 엄청 심했는데
문제가 좀 생기죠. 그러다 보니 한 날로 하고 3단계 평가까지 진행하죠. 다시 말해서 1단계 서류, 2단계도 시험, 3단계는 면접이나 캠프로 진행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던 문제들을 오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형이 좀 특이하죠. 8월 여름방학 때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재학교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먼저 학생들을 선발하는 우선권을 가진 학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 이과생들은 나 특목고 가야지? 너 어디 갈 건데? 영재학교 가면 좋겠어. 써! 붙으면 축하. 떨어지면 에이 떨어졌네. 과거나 쓸까? 과거를 씁니다. 붙으면 역시 축하. 떨어지면 에이 자사고나 가야지. 이런 시스템인 거죠. 자, 앞으로 다시 와서 보시면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공개했는데 답도 안 가르쳐주고 문제만 줬으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준 시점이라는 게 문제 있는데 한두 달 남겨놓고 오픈을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이 영재학교 나가고 커리를 보면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이 가서 수업 듣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올해 입시를 올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하겠죠. 그러니까 올해 새로 발표가 난다라는 걸 넉넉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작년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수소문을 해서 그 소스를 가지고 준비를 하겠죠. 비슷하지 않겠어? 바뀌면 그때 가서 뭔가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을 한다, 준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고 얘기하면 대학 선행 영향 통과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8년째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에서는 기출문제도 알려주고 해설지도 있고 가이드도 제공하면서 우리가 어떤 걸 많이 보고 어떤 식으로 답을 써야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설명, 즉 아주 친절한 해설서까지도 같이 올려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주도 학습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학원 가서 도움받지 않고 네가 이것만 잘 보고 준비를 해도 우리 대학 오는데 큰 문제가 없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8년 동안 이런 걸 오픈하다 보니 당연히 특목고에서도 이런 평가 자료를 오픈하면 이 정도의 친절함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으나 거기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수준의 오픈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모집 요강 전에만 발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하면서 좀 편하게 욕먹긴 싫고 하긴 해야 될 거. 그래서 그러면 니네 올해 입시요강 발표하기 전에 작년 기출문제나 작년 시험 어떻게 됐는지 조금 오픈해야 돼 라는 식으로 내려간 거죠. 그래서 4월 말이나 5월 초에 발표하고 작년 기출문제를 준비를 하게 되는 거고 현실적으로 이게 오픈이 되자마자 올해 입시에 반영되기는 굉장히 어렵죠. 실제로 이 영재학교가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도 하지만 경쟁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실제로 어느 학교에 몇 명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뭐 학부모 간담회라든가 진학 상담회 같은 건 학교 자체적으로 합니다. 가면 진짜로 굉장히 자세합니다. 정규생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어느 학교를 썼고 전교 몇 등까지 어느 학교를 붙었고 어느 학교를 붙었을 때 선호도가 어떠하고 무슨 과를 썼는지까지도 진짜로 다 오픈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이런 게 있죠. 딴 데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멘트는 당연히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 구체적인 가이드 어쩌고저쩌고 의대 진학률 얘기도 지적이 나오기는 하는데 굳이 영재학교나 과고, 특목고, 고교서를 문제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니네도 오픈해라 라고 하기는 하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솔직히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사교육 유박을 지적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오픈을 한다고 해서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는 조금 미지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지는 문제들, 곁다리로 슬쩍 언급을 하자면 과거나 영재학교 학생들이 원래는 이공계의 이 무수인재 양성 이런 컨셉으로 실은 학교 시설도 굉장히 좋고 예산 지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걔네들이 그런 학교에 홀랑 들어가서 자기 좋다고 의대로 진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원래 제가 공대를 가려고 했는데요. 공부를 하다 보니 의사도 적성에 맞는 것 같으니 진로를 틀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죠. 할 말은 없지만 최근에 이 고등학교에서도 야, 너 의대 가? 그러면 원서 안 써줘. 추천서 안 써줘. 학생부 날려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방법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원천 봉쇄 자체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고공부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적어도 그 친구가 의대를 가는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공계 쪽으로 진학하려고 원래 생각하고 있던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때문에 티오가 뺏기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실제로 많은 학생들 또는 아마 학부형들이 관심 있는 학교가 아닐 수는 있습니다만 최근에 특목고도 많이 좀 오픈하라는 식으로 압박이 좀 들어오고 최근에 포털에서 영재학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고 혹시나 올해 이 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곧 발표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